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수사 기록과 내부 문건, 전산 자료 등 기밀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발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감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호 의원에 이어 김용태 의원도 오늘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간첩 조작 파문과 관련해 격한 어조로 남재문 국정원장의 즉각적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시내 30여 곳에 대한 대형 개발 사업을 허가할 뜻을 내비쳐 제2의 뉴타운 헛공약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불출마 방침과 관련해 연대할 곳은 연대하고 완주할 곳은 완주할 것이라며 박원순 후보, 김상권 후보가 아니었으면 불출마 발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수사 기록과 내부 문건, 전산 자료 등 기밀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5시부터 8시간 30분가량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수사 기록 등 문건, 컴퓨터,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 위조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중국 허룽시 공항국 관인이 찍힌 출입경 기록과 이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서 역시 국정원 협력자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위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위를 확인 중입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발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감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정원과 분명한 선긋기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박 대통령의 뒤늦은 유감 표명은 여전히 아니하고 미흡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증거조작원으로 전락했는데도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문제 해결의 출발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해임과 특검을 통한 엄정한 수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입니다. 남재준 원장 체제 국정원은 비정상의 수성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관계없이 남재준 국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의 개혁과 개과천선은 남재준 원장의 사퇴와 그리고 특검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재호 의원에 이어 김용태 의원도 오늘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간첩 조작 파문과 관련해 격한 어조로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께 용납할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한 뒤 국민들께서 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일도 다 있네라고 하실 것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은 입이 10개라도 전혀 할 말이 없는 조직이고 저는 가장 걱정이 무너진 이 검찰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지금 이 문제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검찰도 문제고 국정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문제 상황이다. 저는 지금 이 사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살이 부들부들 떨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선거에 잘못하면 이거 한 방으로 속된 말로 정말 훅 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까지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시내 30여 곳에 대한 대형 개발 사업을 허가할 뜻을 내비쳐 제2의 뉴타운 헛공약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몽준 의원은 불교방송에 출연해 외국 자본으로 30여 곳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 시내 대규모 부지가 많이 있어 투자자들이 하겠다고 신청한 게 30군데 있다. 대부분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특혜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용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서부 이천동까지 키워서 너무 커졌는데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해나가면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도시, 일본의 동경이라든지요. 네. 그다음에 뉴욕이라든지 상해 이런 데는 전 세계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국내에서도 투자하겠다는 걸 서울시에서 못하게 한다면 네.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저는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 시내 대규모 부지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 투자자들이 지금 하겠다고 신청을 한 30군데 했대요. 네. 근데 그것을 대부분 지금 안 해주고 있거든요. 아. 저는 네. 물론 이제 해주면 이게 무슨 특혜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시비를 걸겠죠. 네.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러니까 대부분 좀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서요. 뭐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고 할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투자를 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특혜 시비도 저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산 개발 사업이 지금 이제 중단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그냥 놔둬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볼 텐데요. 네. 이제 그 전임 시장께서 그걸 많이 키웠어요. 예. 서부 이천동까지 키워서 너무 커졌는데 저는 그 큰 구상은 좀 우리가 생각은 하되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해나가면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권어중 서울시 정무수석은 시유지인 강서구 마곡단지의 경우 중국인 투자자 유치 등 외국인 투자를 위해 시가 열심히 뛰었다. 사유지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의 개발이나 송현동 대한항공 호텔 건설 등은 법률적 검토나 주민 의견 수렴이 꼭 필요하다. 주변 땅값이 들썩일 텐데 특혜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고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합신당에 입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고돈 전 장관은 오늘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지금 부산 시민들이 제게 바라는 최선의 선택이 바로 이 무소속 시민 후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출마하게 된 그 자체도 기성정당에 대한 그 실망감이 이번에는 정당이 아닌 인물을 한번 선택해보자 하는 그 시민들의 그 어떤 희망이 저로 하여금 분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통큰 연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전남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저는 전남지사에 출마하지 않고 중앙정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한 주 동안 서울에서 그리고 광주 전남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저는 중앙정치를 계속하기로 결론 내렸다며 오늘부터 저의 전남지사 출마 여부는 거론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의 노조 설립 불허로 국제노동기구에 제소된 정부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기구 쪽에 재차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가 이제까지 5번이나 내놓은 관련 권고와 배치되는 태도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권고를 내놓더라도 현 정부는 공무원 노조와 전국 교직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불출마 방침과 관련해 연대할 곳은 연대하고 완주할 곳은 완주할 것이라며 박원순 후보, 김상곤 후보가 아니었으면 불출마 발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대표는 오늘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선택적인 정치 교체 연대라면서 무조건 뭉쳐서 후보를 단일화하는 의미의 야권 연대와는 차원이 달라져야 하며 가치 조건과 굉장히 거리가 먼 후보는 연대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연대 조건에 대해서 천 대표는 정치개혁, 복지국가, 노동가치 존중 세 가지를 꼽으며 이 기준으로 지역과 상대 구도에 따라 독자 완주로 갈 수도 있고 연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통합신당이 3월 말까지는 창당 작업을 완료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쪽에서 좀 보다 넓은 차원의 선거연대나 만약에 통합 제안이 온다면 좀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통합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밖으로부터의 책임 있는 제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당내에서 통합하자는 주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언급할 것은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내 절대 다수의 판단은 일하는 사람을 대변하고 복지국가를 앞당기는 진보 정치의 역할이 통합신당 내에서 실현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회의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연대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 야권 연대와 달리 차원을 다르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 정치개혁, 복지국가, 노동가치 존중 이런 기준을 갖고 서울과 경기는 이것에 가까운, 똑같지는 않지만 가까운 후보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이고요. 예. 다른 큰 당의 후보에게 무조건 양보하거나 무조건 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역에 따라, 상대에 따라, 구도에 따라 독자 완주를 할 수도 있고 연대할 수도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벌였던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는 주 40시간 적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의료협회 집단 휴진의 배경이 된 의료 영리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 아무 준비 없이 성의 없이 그냥 마음만 앞서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투기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 인터뷰에서 일례로 의료영리화의 핵심 성과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장관들에게 일자리 계산 해본 적 있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답하더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용익 의원은 또 원격 진료에서 의료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냐, 환자냐 의사냐며 정신질환자가 전화로 증상을 얘기하면 의사가 어떻게 믿고 약을 처방한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의사들과 이번에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까지 그리고 보건의료 노조까지 보건의료에 있는 주요한 전문직 단체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의료영리화를 반대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지가 이제 벌써 한 석 달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 기간이면 사실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자신들의 정책을 반성해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가하다는 이유를 납득시키려고 애를 썼었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항의의 표현으로 이런 집단 휴진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